이번 시간에는 이 문자열을 담아내기 위한 이 변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한자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것은 이 숫자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수라는 것이 수학에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마치 숫자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이 변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이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string first coding 이라고 했을 때 요 first라고 하는 것은 변수 명입니다. 변수명. 그리고 앞에 있는 이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에 담겨질 데이터의 형식, 즉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문자열은 스트링이었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낱개의 문자는 캐릭터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스트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이 스트링이라고 하고, first 앞에 스트링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first라는 변수의 형식이 string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first라고 하는 변수의 코딩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하는 것까지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string first 이렇게 하고 first는 뭘까요? 코딩 이라고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은 요 부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두 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한 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했을 때 요 값이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코딩이라고 하는 값이 1로 들어오면서 코딩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예요. 그리고 everybody라고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하고 클래스, 이번엔 이제부터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string demo main finish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우리 예제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띄우고 everybody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출력된 결과인데 이 first의 값은 위에서 코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여기 있는 큰 따옴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더하기 everybod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서 코딩 everybody라는 화면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선언한 방식은 또 이런 식으로도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카피해서 일단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콤마를 붙이면 이 두 개의 변수가 스트링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a는 코딩, b는 everybody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a와 b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 코딩과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할당이 되면서 이것을 출력했을 때 a와 b를 결합한 형태로 출력이 되니까 코딩 everybody가 붙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앞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백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모든 언어들이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 때, 예를 들면 a라는 변수가 이 정수라고 하면 int a는 10, int b는 22. 아이고 더블 b는 22.2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다가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 형식을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수인지 실수인지 구분하지 않고요. 만약에 문자열을 하고 싶다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그냥 C는 코딩 이라고 입력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는 앞에다가 int, double, string 이런 식으로 그 변수가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을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우리 수업 초입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다면 자바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권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자바는 데이터의 형식을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형식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 데이터 형식을 잘못 지정하는 거로 인해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지 않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까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파악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예를 들면 요거 자바스크립트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a는 10이라고 했고 b는 22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예제를 이렇게 살펴보죠.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점점점 커집니다. 뭐 1000줄에서 만줄, 만줄에서 10만줄, 10만줄에서 100만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a를 작성한 사람은 요 a에 들어가는 a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가 뭔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갖다 쓰는 과정에서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의미를 어떤 사람은 정수 10이 아니라 문자 10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자 10이라고 하는 요 값이 이 숫자 22와 결합되는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바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반드시 앞에다가 이렇게 int라고 적게 되면 a라는 변수는 반드시 정수라는 사실을 선언해 준 것이고, 만약에 a라는 변수에 정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에러를 발생시켜서 컴파일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미의 그 개발자들이 다르게 의미를 바라보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아예 컴파일 차원에서 찾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엄격한 언어와 관대한 언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엄격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보다는 엄격한 언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C나 C++이나 또 자바, 자, 요런 구분들은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PHP, 파이썬, 또 루비, 자, 요런 언어들이 자바스크립트도 여기 들어가죠. JS. 요런 언어들은 보시는 것처럼
관대한 언어에 속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법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 점에서 관대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언어는 이렇게 까다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대한 언어와 엄격한 언어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대한 것은 관대한 것이 추구하는 미덕이 있고, 엄격한 언어는 엄격한 언어가 추구하는 미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관대한 언어와 엄격한 언어 중에 적당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관대한 언어 안에서도 엄격한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나름의 규칙이나 그 언어가 제공하는 관대한 엄격한 언어적 특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내셔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버그가 없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열의 변수를 만드는 것, 그리고 관대한 언어와 엄격한 언어가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는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찮고 힘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를 진행하고 이 변수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